지금까지 이런 북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것은 시사인가 예능인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5천만 국민이 즐겨 찾게 해야 할 단 하나의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막. 네, 이번 주 단박톡에서는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감동을 안겨준 남북 스포츠 교류의 힘과 그 평화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핫이슈 인물은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으로서는 국제 종합대회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준 카누 여자 용선 종목 남북 단일팀 강근영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카누는 들어봤는데 용선이란 종목은 낯설어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어떤가요? 카누 종목 중에 하나의 용선이 들어가는 거고요. 드러머, 네. 스틸러, 좌우, 패들러 해서 12인승, 22인승 그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긴 했지만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네. 게임에서 용선이 남북 단일팀 출전해서 금메달이라는 굉장한 쾌거를 이뤄냈잖아요. 그렇죠. 뭐 조금 늦었지만 자랑 살포시 좀 해주시죠. 그렇죠. 국제대회 종합경기대회에서 네. 네. 최초로 금메달을 땄죠. 그러니까요. 그냥 현장은 뭐 진짜 이 교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교민들부터 시작해서 이 북한 응원단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네. 네. 이 아리랑이라는 거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거의 뭐 울음바다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 당시에 금메달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일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카르타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 20일 함께 훈련한 우리 팀이 시상대에서 아리랑을 울렸습니다. 참으로 장합니다. 한강에서 땀 흘리던 젊은이들과 대동강에서 금메달의 꿈을 키우던 젊은이들이 한반도 전체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남북 단일팀 파이팅! 선수들의 꿈과 한반도 평화 파이팅이라고 파이팅 넘치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뭔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의 일단, 식대로 네. 이제 해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부분 중에서 네. 한강과 대동강의 젊음이다. 라는 말이 확 꽂혔거든요, 저는. 맞아요. 우리 남북 선수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이제 대한민국 선수로서는 김연희 선수. 네. 네. 뭐 한 명씩 호명해도 되죠? 아, 그럼요. 좋죠. 김연희 네. 선수, 네. 이예린 선수, 최유술 선수, 컷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간, 네네. 1년이 지났다 보니까.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됐나요? 가장 뭐 어린 선수는 몇 살 정도? 그 리앙 선수가 17살. 17살이요. 북한 선수. 예, 17살이었고 북한 선수의 이름도 조금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궁금해서. 우리 북한 선수들은 드러머를 친 네. 도명숙 선수. 오히려 북한 선수들이 왜 빨리 나오죠? 이게? 도명숙 선수, 이상하다. 네. 김수영 선수, 네. 정예성 선수, 차은영, 차은경 자매, 네. 그다음에 저기 윤은정, 허수정, 리앙 그렇게 8명. 심각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그러니까. 계신데요. 우리 남한 잘 선수들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한 선수 저 누구야? 저 김연희. 김연희. 알겠습니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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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 선수들이 꼭 이 방송을 보셨으면 한다. 아유, 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남가북의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었던 감동적인 순간들. 네. 여러분의 북마크를 위해 강근영 감독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현장의 순간들 보여주세요. 아이고. 네. 아,
저 뒤에 무지개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저는 근데 예, 무지개도 보이지만 예. 약간 홍콩 마카오 느낌의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는 네. 이거 감독님이시고요. 네. 이분은 누구신가요? 저 북한에 계신 이제 김광철 감독님. 아, 강 감독 선생, 둘이 기념 촬영 하나 찍는 게 어떡하소? 이러면서. 네. 아, 좋죠. 그래서 둘이 하나 찍었습니다. 인증샷. 인증샷. 같은 네. 느낌의 선글라스를 아, 끼시고. 예.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훈련하는 모습의 사진인 거죠? 네. 이 무지개가 쫙 떠 있는 걸 보니까 약간 금메달의 복선이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무지개가. 그 저희도 네. 저거 뜨는 순간 네. 아무 말 없이 있잖아요. 음. 그냥 김광철 감독님이랑 손을 딱 잡았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한번 멋지게 우리 판 한번 벌려보자. 김광철 감독님 딱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후회 없이 멋있다. 한번 해보자. 네, 그랬어요? 저 무지개를 보면서 그래서 오. 내가 감독님 쳐다봤어요. 감독님, 우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딱 그러고서. 뭔가 이 무지개로 의지와 투지를 좀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너무나도 아. 저게 예. 중국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년을 네. 그쵸? 한 팀으로 연습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작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만 함께 네.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땄어요. 이쯤 되면 도대체 비결이 뭐였을까 궁금해지거든요. 솔직히 암담했습니다. 네. 시간은 이제 20일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좋습니다. 지금 바로 훈련하러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그거 나왔어요. 나와 선수들 모아놓고 네. 새벽 4시부터 네. 8시 반까지 훈련하고 네. 뭐 잠깐 쉬었다가 네. 2시 반부터 5시까지 웨이트하고 5시부터 8시까지 훈련을 하고 러닝 4km를 뛰고 오늘 훈련이 끝난다. 딱 오늘만입니까? 아니 20일간. 예, 20일 하면서 막 진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오, 정말 밥 먹는 시간이랑 잠을 그러니까요. 조금 자는 시간 빼고는 빼고는 다 없습니다. 계속 훈련이었네요. 뭐 트러블 같은 건 없었나요? 많죠. 전국 한반도 팔도가 다 모여 있어요. 그렇죠. 함경도, 함경북도, 전라도 다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명숙 선수가 저기 이제 평양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우리 김현희 선수는 전라도예요. 네. 아따야, 야 북을 칠 때 좀 천천히 쳐이 이러니까 언니 내 북 치는데 따라와야지 뭐 누구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언쟁이 생긴 거예요. 아.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려고 그러냐? 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막. 무서워. 어떻게 했네요? 서로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아. 제가 그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 그래서 김광철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죠. 안 되겠다. 네. 훈련 강도를 하나 더 올리겠다. 어머? 싸우지도 못하게. 예. 네.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예. 서로 간에 힘들다 보면은 뭉치게 돼 있을 것 같다. 아, 차라리 저도, 더 힘들게 하자. 그러면 아마 분명히 바뀌는 뭔가 시너지 역할이 하나 나타날 거다. 아. 네. 감독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새벽 2시부터 시작했나요? 아니죠. 그럼요. 훈련 강도를 네. 이제 쉬는 시간을 줄여주고 예를 들어서 이 하나 500m를 하나 하면은 쉬는 시간 5분을 네. 3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독한 분이네요. 더 힘들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지에서 언니로 바뀌더라고요. 아. 맨 뒤에서 리앙 선수도 이제 그 스틸러를 하면서 언니야 150 남았다 조금만 더 힘내봐라. 힘내자. 막 이게 서로 간에 뭉치더라고요. 아. 솔직히 처음에는 남북 단일팀 감독으로서 다행히 뭐 부담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북한 선수들과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대한 생각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려웠죠. 처음에 뭐 접하고 얘기 나누는 것 자체 북한이라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대화를 나누고 또 저도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네. 자, 그 사람들도 우리 한민족인데 말이 통하는 참 그냥 가슴 아프구나. 이게 참 당장이라도 뭐가 조금 이루어지고 참으면 좋은데 네. 그렇지 못하는 현재 실정이라든지 네.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헤어질 때 좀 어땠나요? 힘들진 않았나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이제 보기로 네. 뭐 기약 없는 약조였죠. 뭐 나갈 것이다. 이 마침표가 아닌 나갈 것이라는 물음표였기 때문에 네. 그 물음표만 가지고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무산이 됐어요. 네. 무산이 됐는데 정말 무산이 될 거라고 알았으면은 네. 뭐랄까 이 조금 가슴에서 더- 뭔가 네. 나오는 이런 따뜻함으로 안아주고서 이별을 했을 것인데 아. 다음에 난 무조건 볼 수 있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곧 보겠지 또 이런 그렇죠. 생각으로. 그 네. 보내다 보니까 그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됐죠. 아. 쓰고 여기 다시 만나자고 우리는 하나라고 써준 건데 너무 슬프네요. 야 알지 얘들아 이거 우리 꼭 다시 만나기. 이 마음 그대로, 네. 이 아쉬움 그대로 음. 담학동의 시그니처 있지 아, 않습니까? 있죠. 네. 북한의 선수들에게 영상 편지 어. 한번 띄워주시죠. 명석이를 비롯한 우리 7명 언젠가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아리랑을 울릴 수 있는 아, 그런 기회가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 희망 가지고 서로 간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나중에 다시 보는 그날까지 몸 건강히들 잘 지내고 잘 지내렴. 아, 얼마나 좀 아끼셨는지 네. 진짜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남북 스포츠 교류, 뭐 남북 단일팀 네. 이런 것들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남북 관계의 딱딱한 이런 거를 스포츠를 통해서 좀 부드럽게 융화시킬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왜 친구끼리 싸우다가도 야 축구 한번 해. 남자들은 특히 그런 거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음. 그러면서 몸 부비면서 스포츠에서 오는 정말 화합, 평화 이런 메시지를 조금 깊게 담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교류가 조금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세와 현실에 상관없이 정말 패들 하나로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 아리랑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정말 온 국민 모두가 눈시울이 뜨거웠던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순간을 다시 한번 빠른 시일 안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즐거운 토크 나눠주신 여자 용선 남북 단일팀 강근영 감독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궁금한 북한 방송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용원 씨, 네. 어릴 적의 꿈이 뭐였어요? 일단 초등학교 때는 네. 대통령, 중학교 때는 제가 춤을 좋아했거든요. 댄서. 댄서. 이 북한은 말이죠. 보통 직업을 출신 성분에 따라서 정해주는데요.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숨은 영웅이라고 한대요. 오늘은 그 숨은 영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는 조선 소유의 날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랍도입니다. 랍도 섬이네요. 맞습니다. 섬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과연 누굴까요? 일단 섬이니까 어부. 어부? 주인공들을 한시바삐 만나보고 싶었어. 우리는 등대원들의 가족과 함께 랍도로 향한 등대 봉사선에 올랐습니다. 납도까지 가려면 우리 배로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짝이 랍도입니다. 랍도가 평양북도에서 가장 끝에 위치한 외딴 섬이거든요. 언제나 말없이 지지에 나서 와, 갈매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갈매기와 바다새가 살고 있어서 바다새 번식지로 섬 자체가 북한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랍도를 가까이 하니 등대섬의 주인들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풍경이 한눈에 안겨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탁 트이고 푸르른 게 와, 그냥 진짜 속이 뻥 뚫린다고 해야 되나? 요 길을 쫙 따라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등대지기가 일하는 곳입니다. 이게 등대구나. 등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하. 우리가 등대 섬에 나와서 처음으로 시작해야 될 사업은 바로 이 등탑을 개건해야 할 걸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등대였다고요? 네. 등대에 뭔가 역할도 못할 것 같고 그냥 폐건물처럼 보이는데. 자재를 일일이 옮기는 것부터 하나씩 짓는 것까지 모두 등대지기들이 손수했대요. 어려운 작업 조건으로 맥을 넣고 주저앉았던 오늘 랍도로 다가오는 한 척의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진짜. 천둥도 치고. 어우. 2011년에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풍랑에 휘말려서 포류하던 10명의 선원들을 여기 등대지기가 구조를 했대요. 등대도 짓고 구조대원 역할도 하고. 북한의 등대지기 숨은 영웅 맞습니다. 그렇죠. 숨은 영웅. 태양빛을 이용한 비구면 회전 레드 등기를 우리나라 등대 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도입해서 한 달에 수백 리터의 이온유를 절약하면서도 애조징지 진짜 손으로 직접 닦으시고. 등대지기 본인뿐만 아니라 이게 가족들도 모두 하나 돼서 등대를 지키는 모습인데요. 외딴 섬의 등대지기 사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직업을 직접 선택한 건가요? 북한은 원칙적으로 나라에서 직장을 정해주는 게 관례인데요. 예전에는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했는데요. 요즘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치관이 좀 늘어나면서 외화벌이가 가능한 외교관이라든지 무역, 일꾼, 부수입이 많은 서비스업에 배치되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종소리. 종이울리니까요. 여기가 바로 랍도의 학교입니다. 오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등대섬에 옥센 뿌리를 내리고 그 길에서 인생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외받는 느낌이 그렇죠. 들 것 같거든요. 1대1 맞춤 과외 시스템이네요. 육지에서 이곳이 굉장히 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물자가 부족해서 자급자족해야 한다고 하네요. 잘 뛴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네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네. 밤이야말로 등대지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네. 배들의 길잡이가 돼줄 것 같네요. 외딴섬 등대지기의 삶 어떻게 보셨나요? 등대를 지으랴 또 먹거리 키우랴 북한의 등대지기 정말 바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북마크의 숨은 영웅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개할 북한의 직업세계.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 특히 곽강받는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직업인지 함께 보시죠. 대동강변 바로 옆에 있는 빙상장입니다. 인민 야외 빙상장. 나이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오피스해 보이는 10대의 소년들. 그들이 그토록 잊지 못해하는 그 사연은 정말 시원할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무슨 직업이 있을까요? 야외 빙상장이 스케이트 빌려주는 곳. 건네주는 곳.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이트를 내주는 곳을 잘 꾸리. 스케이트 이쁘다. 우리나라의 빙상 체육 발전과 근로자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체육 고점으로 훈련이 꿈없는 소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행복을 다 독차지했던 나어린 꼬마 빙상 휘거 선수들. 휘거 선수요? 처음 들어보는데. 김연아 선수. 피겨 선수. 우와, 오. 잘 논다. 수준이 상당한데요. 아니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타죠? 빙상관 청소년체육학교 빙상 휘거 선수로 김곤평, 임현경 어린이는 저 모습은 우리나라 체육이 창창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는 좋은 풍경이라고 앞으로 인민야외 빙상장에서 빙상 종목 후비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김곤평, 임현경 어린이는 우와. 평양철도국 체육단 저렇게 빨리 돈다고? 우와. 와, 뭐 저 정도 실력이면 인간팽이. 금메달, 네, 금메달 정말 딸만하네요.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야, 진짜 잘 탄다. 2015년 아시아컵 공개 빙상 피거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안아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휘거 선수가 되려고 할까요? 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결속을 위해서 스포츠 정치에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하면 인민체육인이라는 호칭을 얻고요. 평양에 있는 아파트,
고급 승용차를 받습니다. 복받은 휘거 선수. 어우, 저렇게 좋아하시네요. 체력으로 강해지는 내조국의 근데 진짜로 잘해요, 아이들이. 맞습니다. 오보의 그 품속에서 얼마나 수많이 새겨졌던가. 오름도 자주 깎아줘야 한다. 빙상 종목하면 얼음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래의 휘고 선수들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하는 게 보입니다. 고무 깔판도 깔아주고 오름도 자주 깎아줘야 한다. 행복을 꽃 피우는 길에서 저거 보셨어요, 지금 저거? 오보이 장군님의 저게 뭐지? 의자를 이렇게 밀고 가요. 오, 저거. 와, 저거는 색다른 놀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아이디어인데요? 네. 온 나라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도 약속되어 있는 곳이 여기 인민야외 빙상장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외딴 섬의 등대지기는 물론이고요.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저도 사실 이 영상들을 보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좀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싶네요. 다음은 이산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 그리운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발신인은 실향민 1세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기억 속의 고향을 화폭에 담아내는 분인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앞으로 더 열심히 겸손하게 잘 그리다가 고향도 가고 할머니도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진짜. 무더운 한여름, 남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전남 강진. 푸른 벼가 보이는 이곳은 한적한 농촌 마을인데요. 이곳에서 열심히 그림 작업에 집중하는 한 사람. 묵창선 화백입니다. 묵창선 선생님은 한국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강진의 그 마량 앞바다의 경치입니다. 우리가 이거 볼 때 가깝게는 진하게 보이고 멀리는 아주 아스라이 험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기법을 이제 북한에서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기법을 여기 와서 가미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동양화는 크게 남종화와 북종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남종화는 부드러운 터치와 선을 중시하는 수묵화로도 알려진 반면 또렷한 채색이 특징인 북종화는 사실적인 느낌을 주는 선명한 그림인데요. 이북 출신인 묵창선 화백은 이 북종화 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황해도 연백. 그곳에 가족을 두고 온 이산 가족인 화백은 고향 풍경을 그릴 때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곤 한다는데요. 어려서 정말 나는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 책상에다가 뭐 이렇게 그리고 문에다가 그리고 이래갖고 이거 누가 그렸냐 그러면 창기가 그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야단치고 내가 헛소리까지 얻어 맞았어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무엇이든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묵창선 화백. 그림을 그릴 도구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 할머니는 없는 형편에도 손자를 위해 무엇이든 도와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감싸고 생각하고 가족들한테도 뭐 재료 같은 것도 구해서 갖다 줘라 하고, 그리고 진짜 잘 그려서 잘 그렸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들어보라고 그러고 참 잘 그렸다고 그러고 박수 치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는 참 할머니가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너는 행복하다 그러고. 할머니는 어린 손주가 주눅들지 않게 늘 가족들 앞에서 그가 그린 그림을 칭찬해 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림을 그릴 때마다 늘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농사일에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아들처럼 돌봐주셨던 할머니. 특히 언제나 바르고 깨끗해야 한다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목욕을 시켜주시던 할머니 손길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전쟁으로 가족들은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는 엄동설한의 추위에 피난길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할머니와 같이 가겠다며 울던 손자. 할머니는 그 손자를 달래기 위해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보라며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금방 다시 돌아가 할머니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림을 그려온 나날들. 묵창선 화백은 할머니의 바람대로 멋진 화가가 되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그리고 싶었던 고향 땅. 명인으로 인정받은 묵화백은 이 그림들을 할머니께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어디 경치 좋은 데를 가봐도 할머니 생각이 나고,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할머니 생각이 나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다니는 건 봐도 우리 할머니가 거기 계신 것 같고. 그렇게 흘러버린 70년의 세월. 헤어질 때 할머니가 주신 소중한 선물이 유품이 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면 꿈에도 그리던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요. 내가 받은 사랑을 다 갚지를 못해요. 몇 번 죽었다 깨어나도 다 갚질 못할 것 같아. 희미해져가는 할머니의 얼굴을 이 작은 탈에서 떠올립니다. 늘 인자하셨던 할머니. 화가가 된 손자를 본다면 이렇게 흐뭇해하셨을 텐데. 앞으로 더 열심히 겸손하게 잘 그리다가 고향도 가고 할머니도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어린 시절 손주의 꿈을 지켜주었던 할머니. 하지만 묵창선 화백은 할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만 같아 괴롭기만 합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 할머니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진짜. 할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온 자신이 너무나 죄스럽다는 묵창선 화백. 할머니는 오늘도 손자를 바라보며 훤히 웃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큰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루기 힘들었을 소중한 꿈. 오늘도 묵창선 화백은 할머니와 고향 땅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운 고향에 가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이뻐해 주시던 할머니 묘도 좀 가서 참배도 하고, 우리 할머니를 그리면서 북한 사냐를 많이 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길이며 숲길이며 늘 할머니와 함께 거닐었던 북한의 고향 땅의 풍경을 화폭에 담는 화가. 그가 그리는 것은 어쩌면 그리움의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는 건 그 시절 그곳에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